예, 이번 시간에는 호흡과 집중이 불안정할 때 이렇게 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과 집중이 불안정한 이유는 일단 첫째로는 이렇게 호흡과 집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도를 해보면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꽤 오래 다녔는데 호흡과 집중이 제대로 안 잡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련자 본인이 호흡과 집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습관처럼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수련을 뭐 몇 년, 몇십 년 했다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수련을 안 하신 분들도 수련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호흡과 집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집중했던 습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 시절이나 업무를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집중하는 습관, 일반적으로 호흡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수련을 내가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습관이 바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 그 제대로 된 지도와 점검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하기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초보자 수련자분들을 보면 이런 상황인 줄도 잘 모르고 그냥 호흡과 집중을 뭐 규칙적으로 혹은 완벽하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원래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체와 그 이렇게 그 머리 쪽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렇게 불가능한 호흡과 집중을 이렇게 너무 규칙적이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심신에 또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할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아직 몸이 덜 풀렸거나 이완이 잘 안 된 상태, 혹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규칙적이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리가 가게 됩니다.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냥 몸과 마음의 심신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지도나 점검 없이 혼자서 자신만의 선입관과 생각으로 그냥 규칙적이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수련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과 집중은 모든 수련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막연하게 하다 보면 수련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20년, 30년 수련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제가 호흡이나 집중 교정을 해드리면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호흡과 집중을 너무 안일하게 했고 잘못했는지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련했던 그 세월만큼 그 습관을 또 다시 고쳐야 돼. 본인도 힘들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보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호흡과 집중은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수련은 정말로 호흡과 집중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부작용뿐만 아니라 수련이 또 발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몸 상태도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당분간 수련을 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수련을 해봐야 오히려 부작용이나 내 몸만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수련을 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능한 한 주변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지도와 점검이 가능한 곳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인터넷상의 유명한 곳에 가셔도 정말 이상하게 가르쳐 주는 곳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는 이렇게 호흡과 집중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제가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솔직히. 원칙적으로 호흡과 집중은 이렇게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편하고 자연스럽고 무심하게 호흡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고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습관으로 안착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만으로는 이렇게 호흡과 집중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죠. 제가 이 동영상 찍으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호흡과 집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라고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약간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지도하고 점검을 해도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나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아무리 잘 해도 결국에는 이상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이나 이런 설명을 세세하게 하는 것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이렇게 특별한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상한 습관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습관으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호흡과 집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로 괜히 올려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20 몇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수련을 계속 해왔는데,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자기 딴에는 수련이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난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부작용이 일어난 시간이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일시금 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련자 본인이 또 이렇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호흡과 집중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잘 모른다 그러면 수련을 아예 쉬시거나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